네, 5월 8일 목요일 어버이날 마감 시황 5%입니다. 자, 어머니 아버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저는 현금에다가 꽃을 간만에 보내드렸어요. 꽃을 간만에 보내드렸는데 그래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종목 시황을 좀 거꾸로 먼저 찍었습니다. 제가 진짜 간만에 5월장 종목장 기대하면서 빅머니 신고가 종목을 제대로 좀 봐서 오늘 종목장 그 멤버십 먼저 찍어드렸으니까 먼저 봐주시고요. 자, 어제 미국의 FOMC가 있었습니다. 5월달에 당연히 금리 동결이었는데 파월이 좀 관망하면서 시장의 의견을 좀 남겼고요. 인하 시기가 언제냐, 금리나 QT도 좀 봤는데 그 내용 좀 전하겠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어쨌든 미팅이 시작하죠. 날짜가 아마 수요일로 10일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내용이 보니까 협상이 바로 시작이라보다는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겠다, 이런 용도로 만나는 것 같고, 어제 이제 트럼프 관련 중에서 반도체 규제가 있어요. 바이든 때 했던 건데 그 규제를 누가 철폐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철폐보다는 재정비하는 쪽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 나쁘진 않은데 또 한국도 며칠 좀 보긴 해야 돼요. 자, 5월달에 제가 종목을 기대하면서 근데 여전히 아직까지 빅라이언, 외국인이라든지 빅수급이 팍팍은 안 보여. 근데 분명히 정황상 종목별로 들어온 게 있으니까 오늘 종목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 머니파워가 조금씩 커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반도체와 바이오가 좀 안 좋았잖아요. 오늘은 이제 이슈와 함께 좋았던 날이었고, 자, 오늘은 중국 소비주. 자, 오늘부터는 중국 소비가 아니라 한류라고 말씀드릴게요. 한류 소비주로 해야 되나? 엔터든 뭐든 다 한류니까, 그죠? 근데 오늘 화장품이라든지 에스테틱 이런 종목들로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 부분에서 화장품 얘기도 한번 드릴 거고, 자, 빅수급 신고가 났던 종목을 파트 2 멤버십에 정말 설명을 잘 열심히 해드렸으니까 꼭 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5월 국장의 투자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고 지겨우신 것 같다, 관심도 제고가 필요하다 했는데 딱 마침 오늘 종목이 좀 나왔어요. 일부러 만든 거 없어요. 제가 보이는 대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쇼크 테라피죠. 그 작년인가 제가 이제 그 상법 개정하는 게 우리나라 증시에 쇼크 테라피 필요하다 했는데, 물론 과정 중이지만 그런 종목장에서 이런 종목이 나와서 상당히 반갑고 좋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꼭 좀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볼게요. 자, 달러 인덱스는 여전히 100 이하 약세고요. 10년물 금리도 4.28. 자, 미국의 약한 미장 계속 이거는 안 떼고 있습니다. 올라가면 또 부딪히는 물량이기 때문에 추세를 제가 설명드리는 싸가지 4가지로 계속 말씀드리고, 정책이 좀 완화되긴 해요. 하지만 경기가 영향을 받을까라 좀 보는 부분이 있고, 오늘 연준 얘기를 좀 많이 드릴 겁니다. AI 판도에 대한 이슈도 다 소개시켜 드려요. 자, 연준이 5월 FOMC를 열었습니다. 어제 제가 왜 그 크리스토퍼 월러 얘기 드렸잖아요. 앞으로 조금 비둘기로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만장일치 금리 동결이 났어요. 4.25 기준금리 있고 3연속 동결이죠. 근데 지금 보니까 여전히 인플레나 실업률이나 실물 경제를 다 보니까 여전히 나쁘지 않다. 물가도 상승 확률도 좀 있긴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미국 경기가 견조한 편이다. 이렇게 일단은 판단을 낸 것 같습니다. 자, 분명히 트럼프가 대규모 관세 정책 막 우당탕 하고 있지만 지금 조금 경감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걸 좀 보는 과정인 것 같고, 실물 지표에다가 일시적으로 영향 줄지 지속을 할지는 좀 더 관찰과 관망, 조금 느린 데이터 디펜던스 파월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암만 저렇게 얘기하더라도 신경 안 쓴다, 이렇게 하면 대책 재밌었고요. 자, 근데 보통 FOMC가 나고 나면 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 더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괜찮으니까 다시 간다는 게 아니라 나스닥 상당 물량 시황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미국을 좀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떨어지면 안 좋긴 해요. 근데 출렁거릴 수 있고, 파울도 얘기했지만 여전히 추세가 안 죽습니다. 경기가 여전히 아직 견조하기 때문에 연착륙을 했죠. 연착륙. 그런 면에서 파울도 경기 자신감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관세는 크다랗게 보세요. 근데 지금 어쨌든 토요일날 스위스에서 만나기로 했고, 미중 간의 딜이 시작된 게 가기보다는 이 베센트와 그리어가 흠화평 만나잖아요. 근데 분명히 베센트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협상을 위한 만남이라기보다는 지금 워낙 갈등도 심하고 몇백 프로 막 때리고 있으니까 그거를 갈등 심화하기를 방지하기 위한 만남이다. 일단 만나는 게 어디냐, 이렇게 일단 얘기를 좀 했고요. 계속 베센트는 조금 조율하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간만에 부통령 벤스도 약간 얘기를 또 강조를 했죠. 근데 내용이 보니까
분명히 자국을 위한다고 얘기하지만 중국은 이제 자국민의 소비를 늘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꾸준히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어쨌든 중국도 그러고 싶지. 근데 지금 제조업도 해야 되고 아직 소비가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저는 환율 협상,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든 아시아, 특히 위안화 강세를 봐야 되는데 환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복선을 저는 좀 봤어요. 뭐 당장은 이렇게 안 되겠지만 오랫동안, 올해 내 추세를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분은 시장에서 긍정적 기대하더라고. 어쨌든 너무 좀 높고 무역이 그냥 멈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힘들지 어쨌든 간에 일단 50이든 20%들 한번 하향시켜 놓고 어쨌든 빌레이크만 한번 얘기 드렸잖아요. 협상이 어떻게 이어지지 않을까. 일단 이게 뭐 100몇십 불, 200% 때리는 거를 줄어두는 거는 좋은 거 아니에요. 뭐 그러려면 뭐 미국이든 뭐든 살짝 긍정적 여건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나오면 좋겠지만 일단 긍정적인 이유도 있었다. 자, AI 관련은 두 가지를 말씀드릴 부분이 뭐냐면 원래 바이든도 뭐 중국을 규제하고 했습니다. 당연히 했겠죠. 그 반도체를 수출 안 하려고 규제를 했었는데 지금 트럼프가 보니까 바이든이 만들었던 반도체 규제안이 디퓨전 룰이거든요. 많이 복잡다는 거야. 뭐 되게 싫어하는 건 알고 있지만 어쨌든 세 구역, 이거 잠깐 보여드리면 이건 뭐냐면 지금 전 세계에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이 있어요. 근데 지금 파란색은 프리합니다. 우리나라 포함되어 있어서 반도체를 특별한 패권에 대한 기술 패권을 거의 규제 없이 다 수출할 수 있어요. 미국 거를. 근데 지금 노란색이 있죠. 중간에 애매한 것들을 이제 보면서 하는 거고 뭐 인도나 브라질도 멕시코도 들어가 있네요. 근데 파란색은 적대국이야. 노란색이 적대국이구나. 노란색은 중국도 들어가 있고 러시아도 있고 남미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저 잘못 봤나? 아, 이쪽이 그러네. 분홍색 맞네요. 어쨌든 나라별로 중국과 러시아와 이번에 사우디와 UAE, 아랍에미리트 가요. 이쪽도 사실은 이걸 통해서 중국 간다 봤기 때문에 중동을 상당히 규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손을 좀 볼 것 같은데 뭘 보냐면 이렇게 나눴던 부분은 손을 보는데 이번에 지금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트럼프가 중동 순방을 해요. 중동 순방하면 어제 제가 뭐 사우디나 이스라엘 얘기 드리긴 했지만 뭐 지각이 흔들릴 만한 큰 이런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관세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물론 반도체 규제라서 관세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가능성도 있지만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에 이 반도체 규제 수출을 좀 완화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번 볼게요. 어쨌든 우리가 기다리는 거는 반도체 규제는 따로 봐야 되겠지만 엔비디아나 중국향 칩 수출 따로 하고 있는 과정에서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이 상승했다. 우리나라 반도체도 오늘 괜찮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서히 조금씩 풀리겠죠. 아마 기술 패권의 핵심이지만 자기들 기업들이 죽는데 뭐 필요한데 뭐 그죠. 자, 그리고 애플과 구글이 지금 법적 다툼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구글이 워낙 많이 하는 구글링 다들 하시는 그 애플에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애플이 얘기했습니다. 어제 자사 웹브라우저에다가 구글링 말고 AI 검색 엔진을 기본적으로 깔겠다. 실제로 지금 구글이 약간 독과점 때문에 법정 수송이 좀 있거든요. 근데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어제. 근데 지금 사실은 예전도 그랬지만 구글링 검색이 아니라 AI한테는 그냥 질문하면 되잖아. 자연어처럼. 옛날 라이코스도 생각나던데 올해 AI 에이전트 시대로 서서히 바뀐다고 저는 보면 됩니다. 야, 그럼 구글 큰일 났네? 검색 시장 큰일 났네? 근데 구글도 재미나 있어요. 구글도 LLM 모델 재미나 있으니까 뭐 단기로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AI가 흐름 바뀌는 이런 이슈를 한번 보시고 자, 스마트폰 관세도 빨리 좀 나오면 좋겠습니다. 자, 약한 미장에 대한 부분은 네 가지로 한번 이렇게 봐드렸어요. 자, 지금 오늘 보면 금 가격, 금 가격이 3,200에서 다시 3,500 갔다가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금은 기준으로 안전자산이니까 금이 강하다는 얘기는 미국이 약세인 그런 참고로 보시면 되고, 자, 그동안 제가 조금 강하게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이 이제 10만 불 거의 다 왔어요. 자, 금과 비트코인은 물론 안전자산이고 미국에서 돈이 빠지는 게 들어간다 그런 공통점이 있지만 사료 약간 차이는 있는데 9만 불에서 10만 불 초반이면 이제는 정상 밴드예요. 저번에 되게 안 좋았을 때 나스닥 15,000 막 갈 때 얘들이 이제 7만 불 때 8만 이하까지 갔잖아요. 거기는 관리 밴드였으니까 갖고 있는 분은 홀딩 하시면 되지 단타질 건 아니고, 실제로 리얼 골드 금자산은 수년간 계속 중국이 사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있던 국채를 계속 팔고 있는 거 아시죠? 미국 국채를. 미국 국채는 1조 달러가 아니라 7천억 달러밖에 안 돼요. 근데 이렇게 금을 계속 산다는 얘기 때문에 금이 더 오른 것도 있고, 미국 자산이 빠지고 중국이 나름대로 오랫동안 애들이 만만디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쨌든 디지털 골드에 대한 신규 수요,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여전히 비트코인을 좀 더 좋게 보는 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비미국은 미국과 상관없이 조금 미국, 중국, 인도, 영국 얘기 드렸지만 자기들의 독자 생존 어떤 라인을 만들고 있는 것도 보이고 미국도 좀 동맹을 좀 더 신경 더 써야 돼요. 더 써야 됩니다, 사실. 자, 미중 실무 협상 시작했다는 느낌 드렸고 일본도 강보합. 오늘 중국 홍콩 증시가 여전히 괜찮아요. 오늘 1%대 상승 양봉을 보이는데 어제 제가 실무진회담 만나는 과정에서 금융, 환율, 정시, 경기 전부 다 안전하게 온갖 정책을 만들고 있다 그랬잖아요. 얘들 되게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어쨌든 중국은 여전히 디플레야. 금리가 되게 낮잖아요. 물가도 그렇고 경기 안 살아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위안화를 바로 강세를 못 만들어요. 물론 긍정적으로 꾸준하게 보고 내수를 키울 수 있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아시아가 통화가 강세가 안 되는 부분은 위안화 좀 강세잖아요. 확 간다기보다는 출렁거리더라도 추세를 얘들도 지금 급강세하는 것을 조금 용인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흐름 이런 넘어가고요. 자, 우리나라는 제가 종목 위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종목 찾는 게 중요하죠. 어쨌든 5월장 종목장 활약하면 좋겠고 아까 얘기했던 한류 소비주 이제 한류 모멘트 말씀드리니까 화장품, 에스테틱 같은 게 다 좋았습니다. 삼전 하이닉스도 괜찮았는데 강보합 정도. LIG 넥스원이 오늘 막 올라가 신고가 났잖아요. 돈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얘보다 오늘 제가 드린 종목이 훨씬 더 좋아요. 밸류상, 스토리상, 수급상. 그동안 방산조선 제가 뭐 단타 치고 했지만 조금 마음 불편하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가 신규로 드린 종목이 상당히 괜찮으니까 거기서 좀 많이 하시면 좋겠고요. 자, 환율은 1395원. 외인 수급이 아직 들어오진 않아. 오늘 코스닥도 들어오고 조금 더 팔긴 했어요. 좀 빠지고 있는데 옵션 만기를 잘 지나고 있습니다. 잘 지나고 있고 파생 포지션을 아까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가두려는 있어도 상방으로 보는 수급들이 보이고 있어요. 자, 먼저 종목장. 제가 오늘 한류 관련 어제 관광객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지금 관세 때문에 조금 띄어져 있는 한류 모멘텀 상당히 괜찮은 모멘텀이에요. 테마도 상당히 괜찮고 거기에서 글로벌적으로 커지는 종목을 볼 수 있습니다. 한알연 해제될 거고 관광부활 말씀드렸고 오늘 신규로 말씀드린 K화장품 글로벌 한류기업이니까 파트 2 꼭 좀 봐주세요. 상당히 좋아요. 앞으로 꾸준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엔터주도 실적 있는데 한번 보겠고요. 근데 한번 나오고 나면 살짝 빠져. 엔터들은 그죠. 옷에 단타를 많이 치니까 단기준도 출렁거리더라도 상방되는 우리 엔터주 괜찮습니다. 게임주도 신고가 났다가 우리 수익 낳는 거 절반은 계속 키울 수 있고요. 자, 중국 3인방. 지금 중국 3인방을 말씀드리는데 바이오 말했던 에스테틱 있습니다. 신고가 났어요. 꾸준하게 계속 키우면 되고 수십 프로 수익 나니까 키우고 K푸드도 빠졌을 때 사도 된다 했잖아요. 다시 잘 올라오고 신고가 모두 만들 수 있습니다. 게임 대장 좋고요. 자, 온디바이스도 여전히 괜찮습니다. 관세를 기다리고 그때 바닥 잘 지지하면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홀딩. 로봇테마도 오늘 고용 같은 거 올랐어요. 고용 그때 일론 머스크가 수술용 로봇 얘기했고 오늘 신규주도 올라와서 막 출렁거리는데 모멘텀은 살아있고 단타는 치는데 여전히 우리 로봇 대장이 제일 좋으니까 홀딩하는 포트. 자, 한국 반도체 여기에 사실 라이온들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가장 좋아요. 그때부터 정말 될 텐데 뭐 정치든 뭐 관세든 여러 수급 보고 있지만 뭐 지금 관세 애플이나 엔비디아 보고 있는 것처럼 잘 횡보하고 있는 흐름에서 포트 유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흐름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환율에서 신호가 좀 나오고 있다 보기 때문에 삼전 기준으로 뭐 투자할 분은 7만원까지 봐도 되고 제가 말씀드렸던 현금가치 갖고 있는 분들은 팔아서 제가 종목 드리는 거 바꿔서 그쪽으로 교체하셔도 됩니다. 자, 빅바이오는 오늘 유튜브 게시판 올려드렸는데 그 미국에서 빅하케가 참 그 뭐죠? 금리 이 학기 전에 관세를 때린 데 있잖아요. 어쨌든 다 때리고 행정명령을 약가를 인상을 하겠다. 인하하겠다는 얘기 나왔기 때문에 살짝 소강 상태는 해요. 크게 주세 바뀐 건 없지만 기다란 가운데에서 알테오젠 그 신한의 은민용 애널리스트 또 재료가 나왔고 할로자임 있어요. 계속 머크 특허 때리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그 관련해서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SC 쪽에서 충분히 우리 알테오젠을 제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밑에 있을 땐 사도 되지만 올라가면 사람 말씀 안 드려요. 자, 이렇게 정리 좀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얘기 먼저 드리긴 했는데 여전히 보시면 대중적으로 그래도 미국이지
오래된 워낙 십수년간 4년간 2년간 쏠쏠림이었던 미장 상방에 대한 관심을 잘 못 보이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분명히 자료들이 너무 많고 별별 시황들이 다 있어도 저는 가장 말하는 미스터 마켓, 이 시장이 우리 투자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기준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매크로와 지수들이나 빅수급 앞에 이 시황을 보셔야지만 잡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빅 나이는 아니지만 작은 종목장에서 오늘 빅수급주도 얘기를 드렸고, 간만에 오늘 소개시켜드린 종목들 꼭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파트 2에서 필시청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끔 말해 정말 크게 먹을 수 있는 특장점을 살려보면 좋겠습니다. 자, 멤버십 가입금 정말 감사드리고, 조만간에 저는 소수정예 우리 파트에서 이 멤버십 가입비를 좀 더 올릴 거예요. 예, 진입장벽을 상향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 기회 줄 때는 활용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수익 같이 내시면 좋겠습니다.